아침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은 이명박, 박근혜가 못나서 당했다고 착각하지 마라. 이것이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윤석열 부부에게 하는 말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9월 27일 화요일 오전 7시 19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경제 문제입니다. 환율이 심상치 않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IMF 위기에 또다시 빠질 수 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처럼 또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우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보여드립니다.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위험하다는 겁니다. 제2의 IMF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2의 외환 위기가 엄습할 수 있다는 공포감이 26일 아시아 금융시장을 강타했습니다. 태국 바트와 폭락으로 촉발된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가 25년 만에 글로벌 시장에 다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과격하면서도 신속한 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전 세계 시장의 동요가 당초 시장에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는 진단이라는 것입니다. 조선일보가 큰일 났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통화 수합이다라는 사설을 썼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외환위기 경고, 범정부 비상체제 가동을 마지막에 했습니다. 현재 정부가 다양한 달러 공급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한미 통화 수합과 근본적인 대책이다. 서둘러야 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청와대 벙커회의 때처럼 대통령이 직접 쥐봉을 주는 범정부 차원의 상시 대응도 필요하다. 적어도 미국발 충격이 계속될 내년 초까지 환율과 금융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비상체제에 들어가야 된다. 조선일보는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한미 통화 수합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총재는 통화 수합부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이 총재는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미 통화수합부와 관련한 질문에 통화수합부에는 전제 조건이 있고 전제 조건에 맞을 때에만 이야기하는 것이다. 전제 조건에 맞지 않는데 마치 지금 한국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통화수합부를 해달라고 하면 오히려 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통화수합부 이야기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때부터 했습니다. 우리가. 일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때도 뭐라 하냐면 한국이 건전하다. 여러 가지 재정 지표가 건전하다.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겁니다. 통화수합과 관련돼서.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만 국민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통화수합부를 받아오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사람 난 지금 딴 얘기하고 있어요. 딴 나라 사람 같아. 아직 통화수합과 관련된 어떤 논의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걸 오만이라고 그래요. 지적 오만이라고 그럽니다. 항상 위기는 이런 관리들이 지적 오만과 건방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시건방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1997년에 경제관리들이 시건방 때문에 우리가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집을 잃고 자살한 사람도 많아요. 이창용은 지금 시건방을 떨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 영국 이런 나라들은 미국과 상시 통화 수합부가 선정되어 있어요. 기간도 없어 그건.
통화수화풀은 안전벨트와 같은 겁니다. 자동차가 충돌했을 때 아니면 낭떠러지가 떨어졌을 때 안전벨트가 사람의 목숨을 구합니다. 이 양반은 안전벨트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시건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번 뉴스 합니다. 뉴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막말을 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MBC는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제1노동조합은 민주노총 산하의 민주노총 MBC 본부가 제1노동조합이고, 옛날에 그 김세희 씨가 노동조합 위원장을 했던 노동조합이 3노동조합입니다. 3노동조합에서 아주 강하게 그 회사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영진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3노동조합에서 왜 MBC가 이렇게 그 엉터리 같지 않은 보도, 엉터리 같은 보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여드립니다. MBC 노조, 이게 3노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 얼굴은 좀 빼는 게 낫겠네요. 3노조가 이렇게 자기는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분석했습니다. 박종일 기자는 현지에 나가 있던, 그러니까 이 화면을 촬영한 기자가 박종일 기자라는 겁니다. 박종일 기자가 화면을 송출했다. 그때 B 기자가 이 송출할 때 이걸 보고 잘못 해독해서 본사에 보고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 오보라는 것이죠. 조작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MBC 3노동조합의 견해입니다. 3노동조합이 조사를 했더니 기자가 송출했어. 그때 박종일 기자가 송출했는데 B 기자가 그것을 잘못 해독해서 본사에 송부했어. 그래서 미국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지? 라고 하는 자막을 쓰게 됐다. 하는 겁니다. B 기자가 잘못 해석해서 본사에 보고했다. MBC의 잘못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제3노동조합의 분석입니다. 자, 이런 제3노동조합의 분석에 대하여 MBC 경영진은 제3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겁니다. 야, 그거 너들 잘못이야. 아니야. 라고 탄압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3노동조합이 오케이. 그러면 왜 너들 이런 일은 안 했어? 자, MBC 제3노동조합이 MBC 경영진에게 어떤 주문을 했는지를 보여드립니다. 야, 막말이 문제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막말이 문제다. 그래서 보도했다면 MBC 박성재 사장, 그러면 당신은 왜 이재명이 막말을 보도 안 했어? 제3노조의 견해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MBC 제3노조가 윤석열 대통령이 비속어가 문제라, 그것이 문제라 보도했다면 그럼 이재명 욕설은 왜 선거 때 보도 안 했어? 조선일보 김명일 기자가 어젯밤 11시에 쓴 기사입니다. MBC 소주노조인 제3노조는 MBC가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보도와 관련 자살을 향한 비판이 언론 탄압이라는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 대통령의 비속어 사용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면 왜 대선 후보 이재명의 욕설은 보도하지 않았는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제3노조는 26일 반발 입장문을 통해 회사는 이 입장문은 MBC가 국민을 상대로 낸 입장문입니다. 예. MBC 회사가 국민을 상대로 낸 입장문을 통해 일부 언론과 정치권이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장문이 그리웠으나 의혹의 핵심은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자, 회사 측을 어디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정말 MBC 우리가 한 보도와 똑같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MBC가 사실대로, 우리 MBC가 사실대로 보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 확인이 안 됐는데 보도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거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제3노조는 또 대통령의 비속어 사용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로 보인다면
불과 몇 달 전 지지율 1위였던 대선 후보의 끔찍한 욕설을 보도하지 않았는가? 지금도 국회 의석 과반을 넘는 제1야당 대표인이 녹음을 가져다 틀어라. 그러면 국민들이 회사 측 해명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재명 지난 대선 후보 그리고 지금 현재 제1야당의 대표의 그 욕설이 무엇일까를 그 김사랑 씨가 이것이 욕설입니다라고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걸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지금 아마 MBC 제3노동조합은 이거를 녹음을 틀으라는 겁니다. 김사랑 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요. 제가 여러분 이걸 제 입으로 읽어드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 중입니다. 여러분 제 입으로 이걸 읽어야 됩니까? 좀 여러분이 읽으세요. 그냥 저는 읽어드리지 않을 테니까 이렇게 그냥 제가 이렇게 여러분 다 읽었죠? 읽으셨죠 여러분? 이거를 제3노동조합이 MBC 제3노동조합이 오케이 이거 방송 틀어 이 녹음 원본 틀어 라고 지금 회사에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MBC 왜 그거를 그 뉴욕에서의 그 영상을 그냥 자막을 달아서 미국 국회의원 새끼들이 모두 승인을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냐라고 자막까지 올렸다면 왜 그랬어 도대체? 그 확인도 안 됐는데 그랬더니 대통령이 막말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이재명이 막말은 왜 안 올려? 이거 방송에 이거 그러면 MBC 진정성을 이제 인용해 줄 거야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데요? 실감 좀 크게 보여드릴까요? 이제 보이십니까 여러분? 네.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재밌습니다 여러분. 국회에 대고 이 새끼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영감님? 그랬더니 이분이 형수에게 야 이 뭐야 하는 건 말이 된다고 하는 그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 조선일보의 논평을 비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기사를 쓰신 분은 칼럼을 쓰신 분은 김대중 씨입니다. 김대중 씨는 대기자예요. 그리고 뭐 많은 그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조선일보 김대중 씨는 글을 좀 그만 썼으면 좋겠어요. 이 양반은 핵심을 빼놓고 써. 조선일보 김대중의 문제는 핵심을 빼놓고 글을 쓴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조금 뭐라 그럴까 조선의 김대중 글씨 글은 조금 이따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이 이재명 씨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재명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불의를 방관하는 건 불의입니다. 이를 위하면 마땅히 행동해야 합니다라고 이재명 씨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그때 강석득 교수, 페이스북 저널리스트 강석득 교수가 비판했습니다. 뭐라고 비판했느냐?
전과 사범 검사 사칭범이 대선에 출마하는 것보다 더 큰 불의 방관은 없다. 이를 위한다면 마땅히 정계를 은퇴해야 된다라고 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이가 뭐 어떻게 글을 썼다? 불의를 방관하는 건 불의입니다. 의를 위한다면 마땅히 행동해야 합니다. 라는 글에 강석두 교수께서 전과 사범 검사 사칭범이 대선에 출마하는 것보다 더 큰 불의 방관은 없다. 의를 위한다면 마땅히 당신은 정계에서 은퇴하라 라고 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자, 또 이때 이제 막 누가 이런 국민힘이 지금 어려운 지경에 빠졌을 때 꼭 자당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죠. 이분입니다. 유승민이가 이렇게 했죠. 윤석열의 비속어 논란은 직격했습니다. 막나보다 더 나쁜 게 거짓말이다 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유승민 씨가 비판했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그 위에다 이렇게 썼어요. 거짓말보다 더 나쁜 게 배신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발 이분은 이제 그만 사라져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자, 제가 강석두 교수의 글을 오늘 여러 개를 소개해 드리는데, 강석두 교수가 어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밑에 윤석열 봉화마을 방문 노무현 정신 배우겠다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봉화마을을 방문한 사진 위에 이렇게 글을 쓰셨습니다. 이 글을 제가 큰 글씨로 옮겨 놓았습니다. 여러분께 그 글씨를, 그 큰 글자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자, 이 강석두 교수의 글입니다. 아까 강석두 교수의 그 글 밑에 포스팅되어 있던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봉화마을에 가서 노무현 정신을 배우겠다 이렇게 한 그 화면 위에 글을 쓴 겁니다. 강석두 교수께서. 자, 읽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무현의 팬이다. 그리고 김건희 영부인께서는 여러 번 우리는 원래 좌파라고 서울신문에 무슨 서울의 소리인가 거기에 기자한테 아주 공공연하게 말이했다. 즉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노무현이 팬이고 김건희 씨는 원래 좌파다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다.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부인은, 김건희 씨는 대통령 선거에서 전부 본인이 유권자일 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 모두 좌파 대통령을 찍었을 것이다. 김대중을 찍었고, 그 다음에 노무현을 찍었고, 그 다음 문재인을 찍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모두가 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두 다 김대중, 노무현, 그 다음에 문재인은 다 좌파다. 정당 좌파다. 다 좌파 정당에 표를 찍었을 것이다. 그 우파 정당에는 표를 찍어본 일이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김대중 정권 들어설 때부터.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렇게 좌파 대통령에게 표를 찍었던 윤석열과 김건희가 정작 자기 선거 때는 우파 정당에 표를 찍었다. 왜? 자기가 우파 정당에 속해 있으니까. 아마도 영부인인 김건희 씨는 생애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우파 정당에 표를 찍었을 것이다. 왜? 자기 남편이 우파 정당 후보니까.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이명박 박근혜가 대단히 나쁜 사람이거나 대단히 무능해서 그토록 많은 미움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거다. 본인들은
저쪽에서 이쪽을 향해 일방적으로 미움 경멸을 보내왔을 테니 우습고 한심해 보였을 거다. 그리고 본인들이 국정을 운영하면 결코 다를 줄 알았을 것이다. 아, 나는 원래 좌파였었어. 내가 이제 우파 대통령이 됐으니까 저 좌파에서 나를 절대적으로 지지해 주겠지. 박근혜하고 이명박은 원래 그 사람들이 못난 사람들이야. 나는 달라. 나는 원래 좌파 출신이니까 좌파에서 나를 지지해 줄 거야. 엄청난 착각이다. 이명박 박근혜가 그만큼의 미움을 받은 것은 그들이 보수당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유권자의 40%를 넘는 민주당 지지층은 단순히 보수당 정치인이다 라는 그 이유만으로 이명박과 박근혜를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윤석열 대통령 잘 보십시오. 이명박 박근혜가 못나서 그렇게 미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라도 되니까 그만큼 버틴 거야. 이명박과 박근혜가 정도 되니까 그만큼 버틴 거야. 당신은 그거 못 버텨. 윤통과 영부인은 이것을 철저히 깨달아야 한다. 당신들 앞에 놓인 난관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마주했던 그 거대한 증오와 경멸, 분노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 왜? 당신이 우파 대통령이니까, 우파 정당의 대통령이니까 그들이 못나고 악해서 당했다는 착각을 하루빨리 저버려야 한다. 라는 J.S. 리에 씨의 글을 강석들 교수가 인용한 겁니다. 우리 강석들 교수는 아주 이런 글을 잘 찾아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본인이 노무현이 좋아한다고 그랬고, 본인의 부인은 원래 좌파라고 그랬으니까. 김건희 씨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대통령도 전부 좌파만 찍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서, 이제 잘 되었어. 내가 좌파였고, 이제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 좌파들이 나를 봐주겠지. 나는 스마트하게 5년 동안 임기를 스마트하게 끝내고 나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당신들은 박근혜, 이명박만큼 견딜 수도 없다는 겁니다. 박근혜, 이명박 정도 됐으니까 그 정도로 버텼지 윤석열, 김건희 당신들은 못 버텨. 당신들이 좌파 출신이니까 좌파가 당신들을 옹호해 줄 것 같아. 천만의 말씀. 똑바로 알아. 이것이 오늘 방송 제목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얼마나 조선일보가 칼럼을 잘못 썼는지, 얼마나 조선일보가 알맹이 없는 글을 쓰는지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이 글을 쓰신 분은 김대중 고문입니다. 제목은 윤 대통령 총선 승리 전까지는 임시 대통령이다 하는 겁니다. 김대중 조선일보 주필의 칼럼니스트라고 되어 있네요. 이분은 이제 칼럼니스트라고 퇴직하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발하게 칼럼을 쓰고 계십니다. 주요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앞부분은 다 맞아요. 조선일보의 잘못은 앞부분은 구구절절이 맞아. 뭐가 어떻고 해법, 해답을 이상하게 내놓는 거예요. 자, 잘못된 부분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 정권이 살고 정권 재차출까지 이어지려면 또 국민님이 다음번 총선에서 승리하는 길뿐이다. 그래서 국민님이 승리할 때까지 윤 대통령이 할 일은 실수하지 않는 것이다. 영변관 신축이라든가 교육감 후보 단일화 같은 실책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사방이 쥐레이고 시한폭탄이라는 생각으로 조심을 해야 한다. 총선에서 과반을 가져올 때까지는 그렇다. 당내 정치로는
당 대표를 잘 뽑아 공천을 잘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하는 것도 그가 할 일이다. 그는 스스로 임시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하나만 한 얘기예요, 이거. 하나만 한 얘기예요. 안 한 일도 MBC는 하지 않은 일도 했다고 뒤집어 씌우는 게 MBC와 그리고 민주당이에요. 공영방송 KBS도 마찬가지고. 실수 안 해도 실수했다고 뒤집어 씌우는 게 저들이에요. 조심해라. 그러면 다음번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100번 조심해도 정권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가만히 있으면 당해요. 지금 조선일보는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저렇게 당하지만 말고 공격해라. 좋은 공격거리가 있지 않냐. 4.15 총선 부정수사해라. 라고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김대중 씨 조선일보 가만히 있어. 일하지 말고 가만히 숨죽이고 가만히 있어. 일하면 너 뭐로 돌아다니면서 실수하잖아. 가만히 있어. 국민들 보고 일할 수 있게 잘 해달라고 국민들에게 얘기를 해라. 이게 신문이에요, 여러분? 이걸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충고라고 앉아 있습니까? 이 김대중 씨는 언론계 제 선배입니다. 선배가 무슨 선배예요? 언론계에서 몇십 년 있었으면서 충고할 수 있는 게 그냥 가만히 있어라. 실수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천만의 말씀. 가만히 있으면 당해요.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누가 먼저 총을 뽑아서 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앙일보는 또 어떤 충고를 하고 있느냐. 이 중앙일보도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중앙일보가 한심한 신문인지를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중앙일보의 그 최훈이라고 하는 편집인인데요. 최훈 씨. 제목이 뭐냐면 이겁니다. 화내지 마십시오. 늘 내일이 있습니다. 길어요. 길어. 횡설수설 했어. 횡설수설. 아침에 바쁜데 누가 이 횡설수설한 거 읽고 앉아있어요. 왜 횡설수설하느냐. 정답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횡설수설하는 겁니다. 자, 중앙일보 최훈 기자가 얼마나 횡설수설을 해서 얼마나 가당치도 않은 결론을 내리는지 충고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립니다. 큰 글자로 제가 옮겨 놨습니다. 자, 중앙일보 최훈 편집인이네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그 충고입니다. 점잖게 용산에 우선 부탁드린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야당과 협치와 친구에 먼저 나서달라. 믿겠지만 그들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니 비속어 논란을 속히 매듭짓고 무한대의 인내로 다시 협력을 구해가라. 협치의 애물단지 민주당이 철험의 의원에게 먼저 밥 먹자고 초대하는 건 어떤가? 여러분 이것이 중앙일보입니다. 최훈 씨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신 나갔어요? 자, 저들에게 협치하자고 철험의 사람 딱 밥 먹자고 초대하면 철험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일성. 이재명에 수사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재인이 수사하지 마세요. 세 번째, 서해 공무원 피살 수사하지 마세요. 네 번째, 판문점 강제 북송 수사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4.15 총선은 수사하지 마세요. 라고 제일 먼저 할 게 이겁니다. 초롱의 사람 만나서 밥 먹자고 하면 아 그래요? 아 이제 좋게 지내시죠. 우리가 잘 도와드릴게요. 뭐 과거 수사 잘못된 거 열심히 하시고요. 우리가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할까요?
아직도 이 사람들은 협치 타령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협치 타령을. 중앙일보 최훈 씨 얼굴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분이 중앙일보 최훈 씨입니다. 다음 뉴스 하겠습니다. 자, 중앙일보가 또 얼마나 좌파 신문인가, 얼마나 악질적인 좌파 신문인가를 보여주는 사설이 있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사설을 또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여러분. 사설의 제목은 국가교육이 또 경사노위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편향 인사를 우려한다는 겁니다. 자, 사진 설명을 좀 드리죠. 좌측에 있는 분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초대위원장입니다. 우측에 있는 분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내정도로 알려진 김문수 씨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인사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중앙일보가. 왜 잘못됐느냐? 이 두 사람의 인사가 잘못됐느냐? 편향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디로? 우파로 편향되어 있다는 겁니다. 국가교육위는 정권과 정파를 초월해 100년 대계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하지만 대통령 지명과 국회 추천위원 면면을 보면 정치 이념 색깔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우려가 크다. 이화여대 총장 출신 이배용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했던 역사학자다. 너무 잘한 거 아니에요? 전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잘한 게 국사교과서를 국정화했다는 게 가장 큰 용감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거 꿈에도 못 꿔요. 그때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참여했던 분이 이배용 씨입니다. 근데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중앙일보 사장 편집국장에게 아무튼 건의합니다. 우리 학교 아이들 역사교과서를 한번 보세요. 안 봤죠? 안 봤을 거예요. 문재인이 화보집입니다, 여러분. 문재인이 화보집. 문재인이 판문점에서 그 김정인이 끌어안고 있는 거 뭐 이런 거 문재인 화보집이에요. 우리나라 역사교과서가 문재인 화보집입니다. 그 꼴을 막자고 박근혜가 국정교과서를 만들려다가 탄핵당한 거예요. 중앙일보 사장, 중앙일보 편집국장은 아이들 학생들 국가교과서 한 번이라도 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문재인 화보집이라니까. 문재인 김정은 화보집이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한 이 이배용 씨를 국가교육위에 임명한 걸 잘못이라고요? 편향돼서. 정신 나갔어요 지금 중앙일보. 그 다음에 김문수 씨에 대한 얘기평이 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신임위원장에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내정됐다고 한다. 여당 측에서는 김문수 전 지사가 노동운동 경험이 있고 정치권에서 고용 노동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룬 노동개혁의 적임자라고 지켜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정강훈이는. 이 김문수는 왜 나쁜 사람이냐? 정강훈 목사가 주도하는 태극기 부대 집회에 참여하여 극우 성향의 정당 활동을 한 이력이 논란이다. 노동계와의 대화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라고 중앙일보가 비판하고 있습니다. 나쁜 사람이다. 김문수는 왜 나쁜 사람이냐? 정강훈 목사가 집회하는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야. 이 사람도 나쁜 사람이야. 국정교과서를 만드는데 앞장선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야. 이게 중앙일보입니다. 여러분 중앙일보가 얼마나 악질적인 좌파 신문이라는 거 여러분 오늘 아침에 확인하셨을 거예요. 이게 중앙일보입니다. 우리가 중앙일보의 꼬라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제발 부탁인데요. 중앙일보 사장과 회장이 홍석현 씨라는가요? 홍석현 씨하고 편집국장은 초등학교 아이들 사회교과서를 한번 보고 말씀하세요. 김정은, 문재인의 화보집입니다. 그나마 비교적 오늘 그 동아일보에서는 올바른 칼럼을 하나 썼어요. 동아일보 칼럼에 이 김지연 정치부 차장이 쓴 칼럼입니다. 이런 칼럼이 있어요. 이런 제가 안 찾아놨나요? 잠깐만요.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네, 여기 있습니다. 자, 동아일보 김지현 정치부 차장이 지금 민주당이 가장 위기인 이유는 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께 주요 부분만 읽어드립니다. 이렇듯 민주당은 뼈를 깎는 반성과 성찰 대신에 아직도 자기들끼리만이 제2의 제3의 대선을 치르고 있다. 민주당이 여전히 망해가고 있는 증거다. 정부 여당이 아무리 못해도 민주당으로 그 반사 효과가 오지 않는다. 지난주 영빈관 신축으로부터 해외 순방까지 온갖 난리 속에서도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은 34%로 동률이었다. 반면 3월 말 17%였던 무당층 비율은 지난주 27%까지 치솟았다. 대선 이후 무당층이 최고다. 윤석열도 국민의힘도 싫지만 민주당도 여전히 싫다는 증거다. 최근 만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다. 여당이 이렇게 못할 땐 민주당이 먼저 우리 정치가 너무 못나서 죄송하다고 납작 엎드리고 쇄신해야 하는데 이재명의 민주당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체념했다. 육선의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도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다. 우리가 대선에서 진 게 한동훈이 때문이냐? 라고 푸념했다. 망할 때는 확 망해야 한다. 그래야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 지금이 제일 위기다. 라고 동아일보의 김지연 기자가 썼습니다. 아주 화끈하게 썼어요. 망할 때는 확 망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망할 때 확 망해야 될 정당이 민주당입니다. 저는 그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씨가 당대표가 되는 것을 환영한다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왜? 기왕에 망하려면 쫄딱 망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국가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민주당이 확 망하는 것이 저는 아주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뭔지 알아요 지금? 쓸데없는 거 가지고 발목 잡지 말고 있지도 않은 뉴욕에서의 발언 가지고 외교부 장관 탄핵하겠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겁니다. 민주당 경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제가 보여드리죠. 어제 매일경제신문 기사입니다. 우리가 좀 외환이 부족한데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돈을 벌고 국내로 갖고 들어오지 않은 돈이 902억 불이라는 겁니다. 왜 못 갖고 들어오느냐? 세금 때문에 못 갖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 해외에서 번 돈을 들어올 때 세금을 왕창 깎아주거나 아니면 면제하자라고는 법이 발의가 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논의도 안 한다는 겁니다. 왜 국회의원이냐? 이런 일을 하라고 국회의원이 있는 겁니다. 정작 일은 안 해. 이러다가 IMF 위기 오면 다 뒤집어 씌울 거야. 윤석열이에게. 또 제가 보여드릴까요? 민주당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예. 곧 꺼내놓겠습니다. 민주당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드립니다.
오늘자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치솟는 물가에 김장 부담이 된다. 그래서 대형마트에서 반값 배추를 내놨습니다. 절임 배추 사전 예약을 받습니다. 대형마트들은 치킨, 탕수육을 계속 반값으로 공급해 왔습니다. 롯데마트의 반값 행보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준다는 목표로 반값 치킨, 반값 탕수육이 선보인 데 이어 반값 배추를 내놓았습니다. 고능지 배추 수확철에 이딴 폭으로 가격이 폭등한 배추를 현재 시세의 절반 가격에 사전 예약을 받아 판매합니다. 민주당은 이거 못하게 하는 데가 민주당입니다. 대형마트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데가 민주당입니다. 대형마트가 못 들어가면 누가 불편을 겪느냐? 국민이, 서민이 불편을 겪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재래시장에 가서 대형마트 못 들어오게 하는데 찬성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선 때 확 뒤집어졌어요. 아니요. 재래시장 상인만 국민이 아닌 겁니다. 판단은 누가 하느냐? 소비자가 하는 겁니다. 시장에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자, 어제 제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보도한 내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예. 제가 어제 한 8시 반쯤 여러분께 보도해드린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내용인데 10% 부족한 자유민주당 고용주 대표라고 하는 방송을 했습니다. 못 보신 분은 어제 방송을 좀 다시 한번 봐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못 보신 분을 위해서 간략하게 요약하면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이 잘못 뽑았다. 내가 뭐라고 그랬어? 윤석열이 안 된다고 그랬지. 당신 같은 수박 보스들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윤석열이 지지를 철회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조금만 참아달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바뀐 게 하나도 없는 언론, 사법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러니 그것까지만 우리가 이해해달라. 많은 걸 기대하지 말자. 윤석열에게. 윤석열을 공격하지 말아라. 다음번 총선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니 윤석열을 공격하지 말아라. 그냥 윤석열이 그냥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 이해하자라고 자유민주당 유튜브에서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비판했습니다. 제 비판 내용은 뭐냐면 잘못이지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을 정확하게 지시해 주세요. 윤석열에게. 왜 여기서 우리가 멈추라고 얘기하느냐. 국민들 보고.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고 그리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멈춘 거다. 윤석열이가. 윤석열의 지지를 우리가 처리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다. 바로 당연히 해야 하고 잘하는 일이 뭐야? 수사해라 4.15 부정선거. 그러면 구차하게 끌려다니지 않아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라고 다른 거 다 맞는데 10%가 부족합니다. 고용주 대표님. 왜 그 얘기는 안 하십니까? 라는 방송을 어제 했습니다. 못 보신 분은 어제 방송을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해요. 우리 사람들은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똑똑하고 훌륭하신 분이 많아요. 근데 10%를 얘기를 안 해. 정답을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아까 조선일보 김대중이도 마찬가지고 김대중 씨도 고용주 대표도 그렇고 10% 마지막을 얘기를 해. 정답을 얘기해 주지 않아. 그리고 국민 보고 참으래. 아니 대통령이 권한이 있고 해야 하고 당연히 잘하는 일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4.15 부정선거 수사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모든 것이 다 깨끗하게 정리된다. 그 얘기를 왜 안 하느냐고요. 조선일보도 안 하고 자유민주당도 안 하고 정규직 주필도 안 하고 종합제 씨도 안 해. 그냥 국민이 참으래.
그냥 국민이 이해하래. 원래 윤석열이는 그 정도 인간밖에 안 되니까 그냥 거기서 참자. 더 이상 비난하지 말자. 그럴 수 없습니다. 윤석열이는 반드시 사이로 부정선거를 수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먼저 끌려 내려올 거고 감옥에 갈 거고 한동훈이도 따라서 감옥에 갈 겁니다. 우리가 윤석열이 감옥에 가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자, 권투 선수가 올라갔어요. 링에. 때려야 되는데 안 때려. 왜? 이거 때리면 저 사람이 너무 아파서 다운될 것 같으니까 안 때려. 그럼 어떻게? 내가 먼저 맞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자업자득입니다. 저는 독립언론입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신이 아닌 이상 제가 100% 맞다는 그런 원만한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자로서 4.15 총선은 단군 일의 최대의 절도 사건입니다. 그리고 기자로서 뉴욕에서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잘 안 들렸어요. 명확하지 않아. 미국의 의회인지 미국의 국회인지 새끼라고 말했는지 바이든이라고 말했는지 명확하지 않아. 쪽팔린다는 얘기 하나만 저는 명확하게 들었어요. 저도 기자 생활을 30년 넘게 한 사람이에요. 후배 기자들, MBC의 후배 기자들한테 얘기할게요. 당신들이 신이야? 내가 명확하게 들은 건 쪽팔린다는 얘기밖에 없어. 근데 거기서 미국 의회 바이든 얘기가 왜 나오는 거야? 명확하지 않으면 기사 쓰지 말아야지. MBC, KBS, TBS는 페이지가 정답입니다. 왜 정답이 있는데 피해가냐고요? 왜? 이 얘기할 때마다 가장 화나게 하는 사람이 오세훈이에요. 뽑아주니까 즉각 배신하잖아요. 왜 TBS 못 없어요? 간단해. 필요 없어. 모든 사람이 다 내비를 쓰기 때문에 필요 없어. 우리 TBS 전파 반납하겠습니다. 국가가 쓰세요. 그리고 TBS에 들어간 300몇 원의 세금 아끼겠습니다. 그러면 되잖아. 오세훈이가 내년에도 280억인가 저기 TBS에 예산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김우준이 계속 방송하라는 거지. 예. 예. 후원이 필요하다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매우 비난하니까 이상로가 아주 나쁜 놈이야. 저 자식. 아주 나쁜 놈이야. 그래서 후원이 거의 없어요. 어제 몇 번이 좀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제가 나쁜 놈인가요? 아니요.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신문 아침마다 이거 배달되는 거 이거 다 쓰레기예요. 쓰레기 냄새가 풀풀 납니다.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하는 겁니다. 조선일보의 김대중, 중앙일보의 최훈, 중앙일보 홍석현이, JTBC의 손석희, MBC의 박성재, 예, 해외에서 후원해 주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그리고 국내에서 후원해 주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해외에서 뭐 ECK라고 하는 분이 이번엔 해외에서 후원해 주신 분인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상호 광고하겠습니다. 잠도교 숙면 매트에서 이달 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체형 후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먼저 써보고 효과가 없으면 반품하시라 라고 하는 선체형 후결제 시스템입니다. 이달 말까지고요. 지금 상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통화를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댓글이 들어와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유승민 씨는 정치 안 해도 돼요. 대한민국 정부에 방해되는 인물입니다. 예. 크나큰 죄를 지은 사람이 유승민입니다. 지난날에 누구를 찍었건 상관없이 현재가 중요한데 윤석열 대통령의 전 정부에 대한 태도가 분명치 않고 우유부단하게 처신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처벌해서 감옥 보낸 인물이 하나도 없다. 맞아요. 윤석열은 4.15 부정선거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고 광주에 가서 광주 정신이 이런 이야기만 했다. 꿈을 깨셔라. 맞습니다. 윤석열에 대해 우파 국민들은 불평이 많은데 윤석열은 하나도 들어주는 척도 하지 않고 문재인을 위하고 섬기는 것에 대해 반만이라도 우파들의 의견을 들어줘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4.15 부정선거에 대해 입도 뻥끗하지 않는다. 그런 윤석열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정확한 민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선일보 김대중 헛소리하고 있고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도 그냥 참으세요, 국민들이. 원래 윤석열 그런 인간이니까 더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그냥 지지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말을 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런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송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